내가 바보였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상에는 정말 못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나는 김순이 올해 70세다. 혹시 내 이야기를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 모든 일은 불과 한 달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내 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모든 걸 들려주겠다. 하지만 먼저 경고 하나 하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자식들을. 일장 운명의 아침. 11월 15일 내 70번째 생일날이었다. 새벽부터 잠이 안 왔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 때문이었다. 혹시 미영이가 연락을 올까 해서 말이다. 미영이는 내 딸이다. 45세의 워킹맘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5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늙었더라. 70년을 살다 보니 얼굴에 세월이 다 새겨져 있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지내고 싶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로 연락이 온 거다. 여보세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내 딸이야. 아무리 바빠도 엄마 생일은 잊지 않았구나. 고마워 미영아.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생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깜짝 선물.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딸이 나를 위해 뭔가 준비했다니. 선물이라니.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안 돼요. 엄마 70세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제가 곧 갈게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특별한 곳? 설마 온천이나 펜션?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 어디로?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니까요. 아, 엄마 옷 좀 챙겨주세요. 며칠 머물 수도 있거든요. 며칠 머물 수도 있다고? 정말 여행을 계획해 준 건가?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이장 이상한 징조들. 전화를 끊고 나서 부랴부랴 짐을 쌌다. 며칠 머물 수도 있다니까 옷을 넉넉히 챙겼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을까? 며칠이나 머무는지도 정확히 안 알려주고. 하지만 깜짝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다. 오후 2시쯤 미영이가 왔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다.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색했다. 평소보다 굳어져 있다고 해야 할까?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그런데 미영아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됐어요. 미영이가 내 가방을 들고 차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안부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둘까? 차에 타자마자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맞습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뭔가 이상한 표현이었다. 호텔에 체크인한다면 체크인한다고 할 텐데. 네, 보증금은 이미 입금했고요. 보증금. 호텔에서 보증금을 받나? 펜션도 보통은 당일 결제하는데. 준비 다 됐죠? 침대랑 옷장은? 침대와 옷장. 이제 정말 이상했다. 대체 어떤 곳에 가는 거지? 미영아,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아, 펜션 사장님이에요. 엄마 방 준비한다고 연락 주셨어요. 펜션치고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이 말하는데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3장 충격의 현실. 차가 달리는 동안 미영이는 계속 전화를 받았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묘했다. 네, 4인실로 해주세요.
4인실? 펜션에서 4인실이라고 하나? 의료진 상주하죠. 의료진? 이제 정말 이상했다. 대체 어떤 펜션에서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거지? 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보호자? 나는 환자가 아닌데 왜 보호자가 필요하지?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딸을 믿고 싶었다. 분명 좋은 곳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차가 멈췄다. 내가 내린 곳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해피골든 요양원. 요양원이었다. 내 딸이 나를 데려온 곳이 요양원이었다. 미영아. 여기가 어디야? 다리에 힘이 빠졌다. 70세 생일날 딸이 나를 데려온 선물이 요양원이라니.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아까까지 그렇게 다정하던 목소리는 어디 갔을까?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생일 선물이라고 했잖아. 엄마 여기가 생일 선물이에요. 이제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그때 요양원 직원이 나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순희 어르신이시죠? 방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4인실로 배정해 드렸어요. 나는 미영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래? 제발.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가웠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시어머니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시어머니? 나는 내 친엄마야. 그리고 여기서 또래 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미영이가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가끔 면회 올게요. 사장지옥 같은 일주일. 요양원 생활은 정말 끔찍했다. 4인실 침대 하나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모두 치매 환자였다. 밤새 중얼거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간병인들은 친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이었다.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신감이었다. 내가 미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온갖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장 진짜 이유. 일주일 후 내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순희 어르신이시죠?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무슨 일이지? 어르신 댁 아파트 매매 계약 건으로 연락드린 건데요. 매매 계약?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지?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치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잠깐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시면 보호자분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다. 미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를 알겠더라. 집이었다. 3억짜리 내 아파트.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라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내 집을 팔려고 했던 거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왜 짐을 많이 싸라고 했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다. 6장 내가 준비한 진짜 선물. 하지만 미영이는 한 가지를 놓쳤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미영이가 생일 전화를 걸어오기 며칠 전 우연히 그 아이가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비밀스럽게 전화하고 있더라. 여보,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거 확정이야.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억짜리 아파트 팔면 우리 빚도 갚고 애들 학원비도 낼 수 있어.
엄마가 치매 진단서만 떼면 내가 대리로 계약할 수 있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아니야. 미리 받는 셈 치자.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딸이, 내 친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바로 행동에 옮겼다.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정리하고 집도 처분했다. 3억짜리 아파트와 예금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 모든 걸 사랑의 고아원에 기부했다. 기부 서류에는 이렇게 썼다. 김순희 전 재산 기부. 조건 기부자 사망 시까지 기부 사실 비공개. 미영이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이미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다. 7장 복수의 시작. 요양원에서 법무법인 전화를 받고 난 후 나는 미영이에게 연락했다. 미영아, 엄마야. 아, 엄마. 요양원 생활은 어때요? 아직도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 미영아, 엄마 집 팔 계획이 있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계획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그럼 법무법인에서 연락 온 건 뭐지? 그게. 미영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이제 내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다. 엄마 70세 생일날 요양원에 버리고 집까지 팔려고? 이게 내가 키운 딸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8장 진실의 폭로. 다음 날 미영이가 요양원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집이 왜 기부됐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기부했다고? 내가 언제?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고아원에서 연락 왔어요. 집이랑 예금 다 기부됐다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게 왜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니? 미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위험? 3억 때문에 위험했던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집 대출도 못 갚고 있어서.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생일 선물이라고 거짓말하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돈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늦었어. 내 재산은 이미 없어. 9장 마지막 교훈. 그 후 미영이는 며칠 더 찾아왔다. 울면서 화내면서 애원하면서.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부는 철회할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조건을 걸었거든. 엄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가 막혔다. 엄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가 나쁜 사람. 자기 엄마를 속여서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게 누군데. 결국 미영이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에필로그 진짜 생일 선물. 지금 나는 요양원을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사랑의 고아원에서 내 기부금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 미영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이 편하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돈 앞에서는 혈육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미영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엄마도 잃고 돈도 못 얻었다. 이게 내가 딸에게 준 진짜 생일 선물이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 많다. 하지만 부모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김순희.
70세의 할머니지만 아직 정신은 똑똑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해보라. 특히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면 더욱 조심하라.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영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것을.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사, 오늘도 이렇게 한 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김순희 할머니의 증언을 마칩니다.